이번 사연은 친정엄마와 외할머니를 끊어버렸다는 임산부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아버지께 죄송해서 앞으로 잘할 거라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임산부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시댁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친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저희 엄마를 다시 판단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과 연 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평생 친정과 왕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래요. 어떤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제 얘기를 풀어볼게요. 30 넘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래도 친정엄마였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도 나를 가졌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임신 소식을 알리는 저에게 엄마는 그래서 낳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결혼 전에 저희는 이미 말을 다 했고 양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나이도 있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최대한 빨리 낳을 것이라고 분명 말했거든요. 엄마의 첫마디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혀 있는 저에게 엄마는 너 같은 애가 나올까봐 무섭지 않니?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전부터 엄마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며칠 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임신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일이었어요. 가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할머니라도 된 양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아유, 우리 딸이 엄마 닮아서 애도 금방 들어섰네. 너네만 기다렸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는 엄마의 행동에 저는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가 하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건 엄마의 삶의 방식이에요. 불과 며칠 전 전화로 아기는 낳아서 뭐하냐는 소리를 하던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만 좋은 엄마인 척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문을 읽어대는 엄마. 세상에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요? 엄마에게 저는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물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를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결혼 후 아이까지 생겼기 때문에 내 아이가 저 같은 대접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엄마에게 노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좀 살이 쪘어요. 제가 살이 찌니까 엄마는 무식하게 처먹는 것만 아는 애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안 주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 때문에 저는 먹는 욕심밖에 없는 아이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엄마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다 보니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너무 그런 일이 반복되니 사춘기 때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괴롭힌 것을 얘기했는데 엄마는 제가 그렇게 처먹기만 했으니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살이 찌고 싶어서 쪘나요? 엄마가 더 먹어라 남기지 마라 해서 먹다 보니 먹는 양이 늘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엄마가 더 먹어라 했던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엄마 때문에 제가 살이 쪘던 것은 확실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한테 아빠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아빠를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늘 말했죠.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빠가 악마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아빠를 함께 욕해주는 것이 내 살 길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대학 때 저는 엄마한테 며칠간 시달리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가 이런 장점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엄마한테 했다가 엄마에게 며칠간 욕먹고 맞고 그랬거든요. 저는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저는 낮에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밤새도록 엄마한테 시달리느라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잠을 자려고 집을 나왔던 거죠. 그때 저희 아빠는 울면서 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아빠는 저를 안고 우셨어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다 아빠 잘못이라고 하며 우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악마 같은 아빠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도 이상했고 나를 보고 울었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빠는 그 세대의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며칠 동안 저를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반면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이 불쌍한 이유를 아빠 탓으로 돌리기에만 바빴죠.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인가? 아빠가 나를 찾아다니고 나를 찾았다고 눈물을 흘린 것이 가식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저는 남편과 손잡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기어코 따라오더군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대학 때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해서 살을 뺐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드레스샵 직원들도 제 몸매가 좋아서 드레스가 다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는데 엄마는 잘 어울리긴 뭐가 잘 어울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남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엄마를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엄마를 의심하기만 했는데 그때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며칠 후에 어머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 요즘 무슨 일 있으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엄마가 초치는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제가 시댁과 잘 지내니까 그것도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시댁은 시댁이야. 지금이나 그렇지 나중에 봐라. 너 눈물 콧물 짤 일 많아. 두고 봐. 이런 말을 엄마한테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후에 앞서 말했던 대화가 엄마와 저 사이에 오갔던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친정에 들렀던 거죠. 그날따라 엄마는 평소보다 더 유별나게 자상한 엄마인 척을 하며 음식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엄마는 너는 여전히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는구나. 고기는 산모한테 안 좋아. 야채 위주로 먹어. 이러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고기가 산모한테 안 좋다는 말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애 가진 딸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걸 못 봐서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단순한 고기 한 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며 식탐 많은 철부지로 만드는 엄마가 정상일까요? 저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는 자기가 뭘 어쨌다고 이러냐며 임신하면 우울증이 온다더니 애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외삼촌네랑 외할머니도 와 계셨는데 외할머니는 이게 다 네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딸이라는 게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하냐? 하시더군요.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대놓고 저런 말을 하고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아빠가 과연 악마처럼 못된 사람일까요? 따지고 보면 엄마가 저렇게 된 것도 외할머니도 한 몫을 한 거죠. 할머니는 늘 저를 불효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남동생은 공부도 안 하고 사고나 치는데 조용히 공부나 하는 제가 왜 불효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외삼촌네 가족도 있고 제 남편도 있는 상황에서 외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더니 엄마를 저버린 딸인 것처럼 말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엄마를 불쌍한 사람으로 저를 엄마에게 냉정한 딸로 몰아갔어요. 할머니는 딸년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저는 못된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게 외할머니와 엄마가 늘 강조하던 말들의 핵심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칭찬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런 말들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질 뿐이었어요.
얼마 전에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에 갔다가 저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고성과 욕설이 들리더군요. 집안은 이미 엉망진창이었고 거실 한복판에서 외숙모와 이모들이 엄마를 향해 마구 퍼붓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할머니가 뒤에서 외숙모와 이모들을 험담하고 다니던 것을 외숙모와 이모들이 전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엄마와 자매 사이인 이모들이 외숙모와 한편이 되어 엄마를 공격했겠어요. 외숙모는 경상도 사람 특유의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고 이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싸움을 말렸는데 이미 불붙은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죠. 그 와중에 엄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증거 있냐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할머니는 옆에서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엄마는 평생 저에게만 못되게 굴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외삼촌과 이모들은 둘이 의지하고 잘 살아봐라 이러면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외삼촌이랑 이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는데 다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와중에도 저를 보며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러시면서 가셨어요. 그제야 저는 엄마에 대한 저의 생각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수라장이 된 집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엄마는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장모가 친척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왜 나서서 말리지 않았냐고 저희 남편에게 소리까지 질렀어요. 제 남편은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중재해보려 애썼을 뿐인데 엄마는 그 화풀이를 남편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엄마 눈에는 제가 우스우니까 제 남편까지 우스워 보이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무슨 죄인가요? 어린 시절 제가 죄가 없었던 것처럼 남편도 죄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안 꼴은 엄마랑 할머니 때문이지 왜 애꿎은 사위를 잡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에 엄마는 잠시 멈칫했는데 할머니가 나서서 딸령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엄마가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이게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고 그래서 아들은 부모를 찾지도 않는데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 소리 질렀어요. 제 말에 엄마는 비명을 지르더니 소파에 앉아있다가 뒤로 픽 쓰러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저는 예전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귀한 아들 불러다가 효도 받으시면서 사세요.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엄마가 악에 바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꾸할 말도 없고 대꾸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 저희 엄마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남편을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는데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응어리져 있던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도 큰 피해자죠? 저한테까지 미움을 받고 살아온 아빠인데 아빠가 나 집 나왔다.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 이혼은 나중 일이고 어쨌든 이제부터 여기서 혼자 지낼 거다 이러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안쓰러우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그 집에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의 악한 짓들을 견뎌내며 살아왔는데 그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묵묵히 돈을 벌어오고 안에서는 아내의 온갖 히스테리를 다 받아냈고 자식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별다른 말 없이 가족을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아빠에게 주소를 물어봐서 아빠 계신 곳으로 가봤는데 아빠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면서도 내가 힘이 없어서 널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젠 나도 못 버티겠다. 이러시는데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날 아빠의 눈물은 평생을 가장으로서 묵묵히 의무를 다했는데 가정이 자신을 존중해주기는커녕 그저 돈벌이 기계로만 취급했다는 허탈감에서 나온 거 아니었을까요? 예전부터 엄마가 아빠를 악마로 묘사하며 저와 이간질했던 그 모든 세월이 떠올라 저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엄마랑 할머니는 알아서 살게 둬도 돼. 이제부터 자기 쓸 돈은 자기가 벌어보면 엄마도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아빠가 버는 돈 아빠 혼자만 쓰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울면서 말하느라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아내와 장모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셨던 아빠가 이제야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한동안 남편에게 제 과거를 얘기했는데 남편은 묵묵히 제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저는 엄마를 비롯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남들에게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싸다고 제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죠. 가끔 아빠와 통화하며 웃기도 하고 남편과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훗날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때는 그저 엄마와 할머니라는 존재가 저를 올감했던 슬픈 잔상들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와 할머니를 제 인생에서 배제하고 나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와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이랑 엮일 필요 없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스님이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